왜 내 월급은 항상 스치기만 할까? 올해도 재테크는 망한 걸까?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이버 넘버원 재테크 카페 월급쟁이 부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공식 가계부 2020 월급쟁이 부자 가계부 25만 회원이 인정한 강력한 절약 저축 효과는 기본 월급만으로 3년 만에 30년치 연봉을 만든 재테크 습관과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만의 실용도 200% 재테크 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2020년 부자의 꿈 2020 월급쟁이 부자 가계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020 월급쟁이 부자 가계부 위즈덤 하우스. 바쁘고 고단한 월급쟁이들의 행복한 투자. 첫 단추부터 똑똑한 재테크. 그리고 걱정 없는 노후 준비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네, 또 작가님 책에 보면은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자본주의 속성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지금보다 내일이 더 비싸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소비를 멈추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이 경제 활동 자체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령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전에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주택복권 1등 당첨 금액이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1등 금액이 그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인. 네. 얼마였죠? 그때 그 당시는? 저는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부터 생각이 나는데요. 아이고. 아마 초등학교 되게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500만 원, 예. 1000만 원이면. 예. 근데 지금 로또가 뭐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네. 맞아요. 네,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집값이 오를 때는 급하게 오르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기름값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한번 그 사인 곡선을 생각해 보세요. 사인 곡선이 평행으로 간다고 하면 고점과 저점이 항상 같겠지만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것이 뭐 30도, 45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뭐가 되죠? 네, 화폐의 가치가 이제 그만큼 하락하게 되는 건데, 지금 진짜 부자들은 엄청난 돈을 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재화의 손실을 줄일 것이냐, 맞아요. 안전하게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 셀러리맨 분들이 그냥 돈만 모으신다고 하면 그건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더라도 안전하게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 계속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번 노동소득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또 이제 버는 것보다 저축한 금액이 더 중요하다 하시면서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네, 자세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평균 연령이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이제 100세까지 살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시간이 한 30세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한 60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이제 시간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뭐 보전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100이라는 수입이 있다고 하면 그 100을 다 쓰시면 안 되고 그것을 좀 남기셔서 그것을 이제 투자로 계속해서 나의 자산을 눈덩이를 키우듯이 조금씩 안전하게 키워나가는 방식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요새 사실은 되게 많이 급여도 올라가서 네. 억대 연봉이 좀 많아요. 네. 예전에는 억대 네. 연봉이면 1%나 들었었는데 네. 요즘에는 통계청에서 보니까 7%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계 억대 연봉이 만큼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억대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축
저축한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야, 제- 맞습니다. 사업도 사실은 내가 매출이 뭐 10억이어도 마이너스 나는 회사면은 네. 그 회사 상장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그 회사는 무너지거든요. 네. 네. 근데 가게에서도 또 어떤 분들은 뭐 억대면 벌어도 다 쓰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막 10% 20% 적응 못하는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 그냥 뭐 우리 가족은 3천만 원 벌지만 네. 저축을 해나가는 가족이 흑자 구조인 가족이 더 이제 오래 가고 네. 노후 준비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작가님께서 예리하게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버나님께서 이제 억대 연봉 말씀하셨잖아요. 네. 진짜 제가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억대 연봉은 꿈의 연봉이었어요. 꿈이 연봉이죠. 네. 네. 근데 요즘에 그 결혼하는 남자분들 있죠. 네. 근데 이제 배우자감으로 어떤 걸 볼까요? 뭐 얼굴이 예쁘거나 네, 요리를 잘한 분도 있겠지만 요즘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경제력. 네, 직장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 그것들 보거든요. 그 맞벌이 와이프 그렇죠. 되시는 분들. 아, 그렇죠. 남자분들이 여성을 볼 때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억대 연봉이 굉장히 드물었지만 요즘에는 부부가 같이 벌기 때문에 억대 가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 보면은 뭐 이제 아내분하고 이제 남편분 같이 소득을 합치면 대기업 다니시면 억대 연봉 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이제 그것이 또 저는 집값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저희가 노후 준비를 위한 그런 적정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뭐 수익률은 뭐 높을수록 좋긴 하겠죠. 근데 저는 안정적으로 해서 이제 내가 투자한 금액을 2년 후에 한 50% 이제 또 운이 좋으면 뭐 100%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 정도 수익만 난다고 하면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2년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5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2년 후에 이제 원금 5천만 원에 플러스 수익 5천만 원 해서 이제 1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건 아주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높은 거 너무 아니에요? 높은데요? 거의 비트코인급인데 약간 지금. 그런가요? 네. 적정 작가님께서는 투자 고수셔서 약간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아, 일반 네네. 사람들은 사실은 수익률 평균 수익률 따지면은 네네. 길게 보면은 네네. 사실 10%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거의 사실은 또 뭐 일반 월급쟁이들은 아. 대부분 투자하는 게 뭐 펀드 뭐 이런 건데 저도 사실은 지금 뭐 그 세제 혜택 때문에 네네. 펀드 연금 펀드 든 거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지금 4년째 붙고 있는데 네. 수익률이 10%더라고요. 아, 원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게 사실은 작가님께서는 되게 이렇게 높게 딱 보시고 계시네요. 2년에 50%면 1년에 25% 정도 되는 거니까요. 은행 이자가 요즘 1점 몇 프로라서. 네. 근데 네. 이제 금융하고 부동산이 좀 틀린 부분이요. 네.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내가 1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네. 거기에서 이제 몇 %가 상승을 하는 거지만 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한 돈이 아니라 전체 매가에서 이제 뭐 10% 20%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가 된다 말씀이죠. 그렇죠. 레버리지. 전세금이던 네. 대출을 이용하던 그런 레버리지를 예. 통해서 그렇기 이 때문에 수익률이 극대화- 종합 수익률은 극대화 높아지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아. 내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네. 전체 매가에 대해서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만 체크하신다고 하면 그 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이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예를 들어 내가 3억짜리 집을 사는데 네네. 예를 들어 뭐 내가 전세 2억을 주고 1억 투자했다고 하면은 네네. 예를 들어 3억에서 매가가 뭐 3억 3천, 3억 6천 되면은 네네. 이게 내가 아까 1억 투자한 거에 대비 뭐 30%, 60%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레버리지 이용하면은 네. 뭐 부동산을 통해서 잘만 투자한다면 네네네.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 말,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금융상품에서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쵸. 투자 방법입니다. 30%는 네, 좀 약간 되게 좋은 거죠, 굉장히. 아, 네네. 네, 적정 수익률 2년 내 50%. 네네. 네. 네, 또 이제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택하는 분들이 또 이제 많이 계시는데 아, 그래도 사업보다는 투자를 더 이제 네. 추천을 하셨거든요. 그 네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뭐 안전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거든요. 뭐 부동산 투자하는데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부동산을 10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이제 임차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2년에 한 번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1년이면 5개고요.
네, 그러면은 뭐 한 2달에 한 번씩 임차 계약서를 쓰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근로소득을 높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자기의 역량을 강화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남는 돈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필요하겠죠. 네, 이제 그렇게 내가 사업을 하면서 또 내 사업장을 또 내 소유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어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사실 뭐 사업도 해보시고 직장생활도 해보시고 네네. 이렇게 투자도 해보셨잖아요. 네네. 대표님께서는 각각 이제 예를 들어 뭐 사업과 부동산의 차이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아이디어를 이용한 사업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를 10년 후 트렌드를 내가 보고 거기에 내가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같으면 뭐 4차 산업, 뭐 IT 쪽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이용한 사업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방향이. 맞습니다. 예, 예. 큰 방향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고 해도 이제 내가 뭐 어떻게 목 좋은 자리에서 식당을 할까 그것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주문해서 이걸 어떻게 배달을 해줄까 그렇죠. 그런 산업으로 임대 월세는 싸더라도 예. 배달이 전문은, 많이 주문이 몰리는 네네. 그런 입지에 예, 좀 그렇죠. 외지인데 뭐 네네. 그런데. 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런 회사들이 지금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IT 기업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T적인 생각을 하고 IT적인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업의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은 좋은 점이지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투자를 병행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또 퇴사를 하시기 전에 자기만의 어떤 무기를 만드셔서 이제 퇴사를 하신 후에는 그 일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그렇게 병행하시는 것이 저는 좀 더 좋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보통 직장인들은 또 이제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을 또 더 선호를 하는 편인데, 네네. 근데 오히려 주식보다 부동산 투자가 더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투자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달러 투자도 좋고, 비트코인 투자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 자신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비트코인이 뭐 이제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투자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수익률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것은 다 투자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거 찾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 제가 아까 3년 정도 공부를 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마지막 공부한 해가 2006년도였어요. 근데 2006년도는요, 이전에 강남 대폭발이 있었던 해였어요. 맞아요. 네. 그때 저는 이제 투자를 하려고 이제 자금도 모으고 이제 공부도 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거의 천정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지금이 네. 그 상황하고 또 비슷해요. 작년에 네. 엄청 폭등을 해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허탈해. 맞아요. 네. 허탈한 또 이 방송 녹음하는 지금 9월 달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지금 거의 전고점 회복을 거의 다 그러니까 많이 작년, 했어요. 네. 네네. 어떤 시기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다 이제 그 가격이 오르고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산업이든지 뜨는 산업이 있고 지는 산업이 있으니까 뜨는 산업 이제 근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뭐 저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뭐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데 일단 공부를 완벽하게 하시고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작은 돈으로 경험을 쌓으시면은 맞아요. 어떤 투자든지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이게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해요. 아. 근데 그 이게 실력
대비 얻어가는 거거든요. 아. 처음 요리 장사 처음 하시면 돈 벌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네.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소액으로 경험을 사셔야 돼요. 네네네. 왜냐면 본인이 만약에 큰 돈으로 막 3억, 5억 그렇게 들였다가 네. 실패하면은 네. 자기가 진짜 몇 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을 한 방에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액으로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첫 투자를 하시기 전에 네. 2년에서 3년을 공부하시고 첫 네. 번째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뭐 두세 달 공부하고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아. 그러시더라고 현타 온다고 이렇게 어. 했는데 두세 달 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2, 3년 그리고 2, 3년만 하신 게 아니라 2, 3년 공부하시고 첫 투자를 하신 거고 네. 그리고 그 10몇 년 동안 공부를 또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 인스턴트식으로 3분 요리식으로 빨리 뭘 찍어달라고 그러고 빨리 아. 어디를 사야 되냐고 그러고 네네. 그런 조급함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좀 마음에 좀 든다라고 했을 때 좀 구입하지 마시고 200% 확신이 있을 때 투자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공부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100대 10대 1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100대 10대 1. 1이요? 네네. 찌찌뽕. 그건 뭐냐면 인터넷으로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괜찮은 상품들. 네. 그걸 100개를 하시는 거예요. 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를 한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물건 내가 좀 보겠다. 그렇게 가셔서 물건 한 10개 정도는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 부동산은 가격이 제일 싼 게 2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많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살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를 늘리시는 게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부동산은 없어요. 그렇죠. 다 어떤 점은 좋지만 어떤 점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선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원님들이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첫 번째 선을 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그분하고 바로 결혼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겠죠.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그러신 분들 일부분 있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하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연락을 끊지 마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장관리인가요? 네. 아니요. 결혼하기 위해서. 얘가 좀 그러니까요. 결혼하기 어. 위해서 어장관리하고 네. 그리고 또 네. 만났어. 근데 두 번째 이제- 만났어. 네, 네. 네. 근데 또 마음에 들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교평가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어쨌든 첫인상보다는 이제 네. 그분이 어떤 이제 나하고 가치관이 같은지 네.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는지 이제 그런 네. 것들을 네. 좀 시간을 두고 이제 결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두세 네. 분을 계속 여러 번 만나봐야 되는 건가요? 아, 어장관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마 당황하셨어요. 이제 한두 번 정도만 네. 만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번 본 부동산에 갑자기 막 꽂히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경우 있어요. 네. 부산에도 꼭 얘기한다. 이거 금매야. 너한테만 주는 거야. 막 이렇게 처음 네. 봤는데.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습니다. 꼭 그러니까 거짓말이거든. 네. 그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의 수익 구조는 중개 수수료예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물건이 이제 없다, 이제 곧 계약이 될 거다,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을 좀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이 이제 그 곧 다른 사람들 워낙 인기 많으신 분이라서 결혼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잡았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 네네. 근데 이제 또 살다 보면 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좀 주제가 벗어났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아니, 됩니다. 그때는 아니, 저 일수 못합니다. 일수 못해. 네, 답변 안 하셔도 관련 됩니다. 네. 얘기만. 네. 네. 아 얘를 그렇게 드셨으니까. 그때는 물르실 수 없습니다. 요즘 소콜님 관심 있는 분야신가요? 얘를 드셨으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부를 많이 하라고들 하시는데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이제 어렵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펀드나 보험, 저축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간접적으로 네네. 금융 상품을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시자면. 저는 뭐 금융에 투자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의식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건 내가 집을 자가로 거주를 하던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던 부동산과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집에서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거는 뭐 하다못해 나중에 자신의 그 아드님들한테 뭐 집을 구해줄 때도 아주 좋은 공부고 저는 뭐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일반 금융상품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적정 수익률을 절대 낼 수가 없으니까. 아, 네네. 2년에 50%. 네, 금융상품으로도 또 좋은 수익이 낼 수가 있죠.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로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제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손실을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씩 나더라도 꾸준히만 나면 그게 이제 복리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커지는데 그러다가 한번 잘못된 투자를 하면 이제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좀 상당히 시간이 뒤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주식 투자에서는 단도 투자라는 이제 용어로 그렇게 하는데요. 단도요? 단도. 네. 네.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단도 투자가 어떤 얘기 저도 좀 모르겠어요. 해주시겠어요? 처음 듣는데요, 저도. 네. 뭐 영어로 하면 DAN 뭐 HO 네, DO네요. 네. 네, 단도 투자라고 하고요. 네, 그건 네. 뭐냐면은 이익이 나면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고 네. 이제 실패하더라도 이제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부동산 투자에 적용을 하시면 임대가가 오를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개발될 가능성도 되게 높아. 호재도 네. 있는. 그렇죠. 여기가 개발이 되면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지만 임대가가 개발이 안 돼도 그렇죠. 네. 월세를 받을 수 네. 있으니까. 임대가가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10만 원 오른다는 게 이까짓 거 올라서 이게 뭘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매가로 환산이 돼요. 네, 외국에선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수익률 역산법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임대가가 오를 수 있는 지역에 가시면 어떤 위험성을 좀 피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매가도 오를 네.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렇죠. 호재까지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있는 지역.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거가 상가 투자할 때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사실 월세 수익률이 많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임대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미래에 보인다 하면은 그렇죠. 그걸 따라 가지고 사실 수익률 역산해 가지고 이제 보통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도 삼성전자에서 배당금이 3%고 네. 지금도 삼성전자에서 배당금이 3%라고 하면 네. 이게 별로 수익이 안 오른 것 같지만 10년 전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굉장히 싸게 샀다고 하면 그건 3%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렇죠. 30% 수익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네. 또 주변에 보면 인구가 감소하니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거라고 보는 시각을 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요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 제 책에도 나와 있고 뭐 이제 다른 뭐 사이트에서도 제가 많이 봤던 건데 이제 뭐 대학교에서 요즘에 제일 선호하는 대학이 아마 서울대, 연대, 고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교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더 줄어들었던 해가 아마 2000년도 초반이라고 해요. 이미. 하지만 지금 지방대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죠. 맞아요. 네. 하지만 서울대, 연고대는 여전히 가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어렵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축소 사회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어요. 계속 성장을 했죠. 근데 지금 그 인구 증감 지도표를 보시면 거의 80%의 면적이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구 소멸 지역 막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 지방 같은 경우 축소가 되는 인구가 거죠. 줄어든다는 얘기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 그 평균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투자는 아주 특출한 1%를 찾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을 나만의 공식을 가지고 찾아내시고 풀어내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판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판교는 뭐 현재 7만 7천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2가 이미 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리가 2년 후에 입주를 하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일자리가 최소 13만 개에서 15만 개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연봉이 되게 높을 가능성도 있고 판교 테크노밸리 1하고 굉장히 근접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2하고 3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 주변의 집값이 오르겠죠. 네네. 판교를 네. 주변으로 가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 끝나고요? 저는 판교 주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살 수 있어야겠죠. 또 이제 보면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과 시세 차익 부동산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제 수익형 부동산도 되게 좋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뭐 제 책에도 보셨다시피 좀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또 대출을 받으셔서 또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또 보유하고 계신 동안에 또 수익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월세 수익도 몇 년 동안 모으면 꽤 큰 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책에 나온 내용 중에 또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4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다 이제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야를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일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그 분야에서는 반드시 1등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 주게 되죠. 네, 그러면 승진도 하게 되고 이제 급여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제 그 돈을 이제 저축을 하시고 이제 저축하신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안전한 투자, 이제 공부를 먼저 많이 하시고요. 네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제 안전한 투자를 하시고 이것을 이제 마지막 4단계로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여기에서 내가 투자한 물건에서 또 현금 흐름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의 저자이신 백원기님 모시고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2부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백원기님은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투자자의 투자 방법, 네, 2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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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기초반 수강생입니다. 최근에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서 괜히 마음도 조급해지고 도대체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를 들으면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내 집을 마련해야 될지 상세한 방법과 기준을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까지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을 명확히 알게 되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내 집 마련을 차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께 완전 강추하는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의 지역 전문가 박랑미셸님과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의 저자 너나위님께서 진행하는 정규 강의죠. 내 집 마련 기초반을 들으신 수강생분들의 후기였습니다.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 집 마련 기초반에서는 그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결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월급쟁이 부자들 강의 신청 게시판이나 팟빵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